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를 계속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전주와 그리고 이제 퍼커시브를 이용한 고고주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갔었죠. 이 퍼커시브 주법과 관련된 설명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 교재 77쪽이었죠. 1권에. 자, 13마디의 F코드가 있죠. 자, F코드는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안 했더라고요. F는 이렇게 전체 다 바레를 다 잡으셔야 6번선, 무거운, 그죠? 아주 깊이 있는 베이스를 근음으로, 으뜸음으로 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필이 물론 이제 통기타 치는 분이라면 이거는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 바레 코드 F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기타 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6번 줄과 5번 줄이 파와 도, 으뜸음과 딸림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F를 큰 바레로 전체 풀로 하지 않고 이제 아래쪽에 그죠? 1번과 2번이나 한 3번 줄까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식 그립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 줄을 근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4번 줄도 파기 때문에 6번 줄의 그 무거운 그죠? 깊은 맛은 없습니다만 때로는 이제 이런 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짚었다면 4번 줄 치는 거야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짚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짚었다면 6번 줄을 쓸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엄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좀 웨스턴 그립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참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어쨌건 이제 F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마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3번째 마디 가사가 은자가 붙어 있는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77쪽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 셋째 마디죠. 23마디에 보면 자, 특이한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앞에 마디부터 G7이 이제 두 마디 연결이 되는데요. G7은 G하고 같은 계열이니까 베이스가 6번 줄과 4번 줄이 됩니다. 그럼 G7도 마찬가지죠. 6짝짝 4짝짝 그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첫 번째 눈, 감에 해당하는 G7 마디는 6번과 4번을 쳤습니다. 으뜸음과 딸림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G7 마디는 그렇게 쳐도 되고요. 근데 저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번 줄 다음에 4번 줄 치지 마시고요. 5번 줄에 C를 G7에 눌러놓은 요 C 있죠. 이 음을 퉁기는 것이죠. 그러면 랩을 쳤을 때와는 조금 들리는 느낌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G7의 코드의 구성음은 솔, 시, 레, 또 G7은 파까지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가 베이스로 쓰는 음은 으뜸음 솔과 다섯 번째 음인 레를 기본으로 쓰지만 가운데 끼어 있는 세 번째의 그 시, 그죠? 솔에서부터 3도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게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좀 더 색다른 그런 걸 선사하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음은 솔, 레만 하다가 솔, 시가 나오면요. 그 변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코드가 C가 오죠. 그러면 C는 베이스 첫음을 도를 치니까 이제 앞에 마디부터 연결하게 되면 솔, 시, 도, 시에서 도로 가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솔레도와 솔시도의 어떤 진행의 차이를 우리가 또 색다른 그죠? 그런 하나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그것만 쓰게 되면 어찌 보면 좀 식상한 맛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양념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3마디에 그렇게 변화를 줘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에 내려와서 25마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단의 첫 마디죠. C인데요. 제가 C는 이제 5번 선의 도를 먼저 근음으로 퉁기고, 그 다음에 솔이니까 건너가서 솔, 이렇게 이제, 그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변화를 주겠습니다. 도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미를 퉁기는 겁니다. 아까 솔에서 시로 갔듯이 도에서 미라고 하는 그 세 번째 가온음이라고 하는 걸 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왜냐? 그 다음에 D마이너가 오죠. D마이너의 첫 음이 레죠. 그러면 도, 미, 레.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도, 솔, 레. 그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이 연결이 더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간혹 대부분은 원칙대로 하지만 양념을 적당하게 이렇게 섞었을 때 한 맛이 더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78쪽으로 넘어와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78페이지 제일 윗단에 세 번째 마디, 마디수로는 31번째 마디, 태워버린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D마이너이기 때문에 이제 이 D마이너 태워버린에서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4 그리고 5 이렇게 해서 으뜸음과 딸림음을 나누어 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마디를 보시면 A마이너가 옵니다. A마이너의 첫 음이 5번 선의 라이죠. 그러면 D마이너에서 방금 태워버린에서 뒷부분에 쳤던 음이 라였어요. 그런데 A마이너로 바뀌어 똑같은 첫 음이 또 라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음이 코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음이 나오면 이건 연결이 굉장히 좋지 않은 연결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앞에 태워버린에서 줄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즉 4번 줄을 2번 연달아 치는 거예요. A마이너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5번 줄을 치면 라가 중복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그거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레를 2번 하는 것은 괜찮으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은 코드가 화음이 바뀌어서 같은 음이 중복되는 것보다 한 코드 내에서 두 음을 똑같이 쳐주는 것은 훨씬 거부감이 덜 합니다. 물론 바뀌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완성도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이것도 어쩌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줄만 하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집시처럼 해보죠. 집시처럼 밤을 태워 숱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노래를 제대로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고 뭐 책 읽듯이 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반주만 들어보시게 되면요. 집시처럼 C, D 마이너, 태워버린 D 마이너, 숱한 A 마이너 이 네 마디를 반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C니까 도와 소리겠죠. D 마이너 한 번 더.
다리를 연거 붙였죠. 다시 A 마이너로 와서 정상대로 5번, 6번. 자, 그러면 그냥 쭉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린 설명이 정말 그렇게 들리네 하고 여러분들한테 들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성적인 진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보시면 저희 설명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진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38마디 창백한 너의 넋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E7이죠. E7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6번 선이 으뜸음이고요. 근음. 그 다음에 5번 선이 시가 딸림음이라서 6, 5를 번갈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마디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림음인 5번 줄을 먼저 친다는 얘기죠. 순서를 바꾼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마디가 C니까 도, 솔, 정상적으로 6번 미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도, 솔, 바꿔서 시, 미, 계속 시, 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 마이너는 넉, 그죠? 40마디는 정상.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점을 말하자면 38마디의 E7에서는 베이스를 퉁기는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귀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앞에 마디부터 37마디부터 제가 40마디 이 4마디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죠. E7 자리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6번 줄을 먼저 퉁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나쁘지 않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 맞는 거죠. 그러나 순서를 바꿨을 때 약간의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베이스 음을 한 마디에 2번, 뭐 혹은 4번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퉁겨주는 그런 리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트로트죠. 그죠? 지금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요. 이런 노래 할 때, 그죠? 아직 예, 제가 지금 뭐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불 꺼진 창으로 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주법. 그 다음에 컨츄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컨츄리 같은 건 이제 뒤에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같은 것 같아. 그죠? 그대여 떠나가나요? 이렇게 해서 음지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도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베이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이제 잘 해놓으면 조금 더 그냥 그죠?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 물론 이런 주법도 나름 또 맛이 있죠. 또 이렇게 해야 될 아마 그런 상황이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면 그죠?
네, 멋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훨씬 더 짜릿한 성취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너의 반주 파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다른 곡에서는 반주 파트에서는 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는데 4월과 5월의 그 장미도 그랬고요. 이 너도 똑같은 8비트 고고의 퍼커시브를 응용한 고고 주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하나의 그 테크닉을 자신의 무기로 장착을 하셔서 즐길 수 있는 통기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추임새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